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손이 저리고 시큰거리고 쑤시는 통증이 있다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흔히 손을 제2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여서 언어처럼 소통의 기능을 갖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손이나 손목에 통증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질환이 진행하고 만성화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세밀한 진찰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한 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구조 덕분에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손은 54개의 뼈와 수많은 힘줄, 인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정중신경을 압박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밤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되고 특히 40, 50대 중년 여성의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압박이 있는지,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근육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공간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내부 구조물인 굴곡근의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신경은 압박이 아주 예민합니다. 처음부터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나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손가락의 저림이나 통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감각 소실과 무지구의 근위축이 발생하면 집기 기능을 포함한 손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의 신경과 힘줄,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목 터널을 열어주면 눌렸던 정중신경이 감압되어 회복되는데요.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절개부 반응에 의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손목 부위에 작은 횡절개를 통해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감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손목을 괴롭히는 또 다른 질환, 손목 건초염. 주로 엄지 쪽 손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병뚜껑을 열거나 행주를 짤 때 손목이 아프거나 엄지를 감싼 채 주먹을 쥐고 손목을 아래로 내렸을 때 통증이 있으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를 도맡아 하거나 집안일을 많이 하는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데요. 실제적인 압박은 이 요골 원이란에 붙어 있는 신전지대하고 요골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유성 터널 안에서 힘줄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손, 특히 엄지손가락의 과사용에 따른 마찰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좁은 섬유성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의 활주 운동이 방해를 받는 상태로 수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급성기에는 부목 고정이나 손의 안정으로 호전되지만 재발이 흔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이며 손의 과사용을 피할 수 있는 생활로의 전환을 병행하면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힘줄을 덮고 있는 신전지대를 열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손목 건초염은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피해 조심해서 수술해야 하는데요. 염증으로 인해 붓고 비대해진 힘줄과 막을 열어주면 힘줄이 걸리는 부위가 사라져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활막의 증식이 심할 때는 활막을 같이 제거해줍니다. 우리 몸의 근육, 지방, 혈관, 뼈, 연골 등 모든 조직에서 암이 생기는데요. 이를 육종이라고 합니다. 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 종양인 골육종은 주로 다리와 팔, 골반에서 발생하는데요. 뼈의 성장이 왕성한 10대 청소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골육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팔다리의 통증과 부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골육종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성장통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성장통과 비슷한 증상 때문에 병을 키운 채 늦게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종창, 압통을 동반하는 경우, 또 활동을 하지 않는 야간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육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욕저하,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은 대부분 초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소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육종이 의심되면 MRI, 전신 뼈 검사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 골육종의 유무를 알아보고 흉부 CT 등을 통해 병기를 판단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아픈 부위가 좀 새하얗게 보이죠. 뼈 바깥쪽으로도 석회 침착된 부분이 보이고, 항암요법이 도입되고 수술 방법이 발달하면서 약 70% 환자가 팔과 다리를 보존하면서 장기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혈관과 신경을 포함해서 절제하고 미세수술로 재건함으로써 팔과 다리의 기능을 되찾을 수도 있지요. 조기 진단과 항암 치료, 수술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골육종 수술은 종양 제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남은 골결손을 재건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지 보존술에는 성장기 청소년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동종골 이식술, 즉 타인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과 동종골의 관절면을 인공관절로 치환하여 이식하는 동종골 인공관절 복합체를 이용한 재건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의 나이, 발생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집니다.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옮겨가 다른 장기에 암이 생기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암이 잘 전이되는 부위 중 하나가 뼈입니다. 과거에는 암 환자의 골전이가 발생하면 말기로 이해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암 환자의 표적 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발달하고 또 효율이 증대됨으로써 암 환자가 뼈의 전이가 된 이후에도 장기 생존이 가능함에 따라서 전이암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삶의 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고령부 종양 전이암 센터는 정형외과, 종양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다학제 협진을 시행하는데요. 여러 협진 의사들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수술과 항암 치료, 재활까지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다가가 세심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는 골육종 질환의 종양수술의 미세수술 기법을 접목시켜 종양절제와 재건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환우와 가족들이 믿고 자신의 몸과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성실함을 갖춘 의사,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서 환우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여 투병의 어려움과 치료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전이암 환자와 같이 완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환자들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환우들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미세수술 권위자이며 고련부 종양 전이암 수술의 명의 정양국 교수는 오늘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 바탕한 최적의 치료를 통해 환자가 치유와 회복을 얻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